왜 매일 아침 몸이 무거운가요? 올리브 오일을 적절히 섭취하면 이러한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효과가 있네요.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어느 화창한 아침, 지난밤 깊고 충분히 잤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납덩이에 짓눌린 듯 몸이 천근망은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의지력으로 간신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사지는 힘이 빠져 흐물거리고 머리는 윙윙거리며 멍하고 가슴에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설명하기 힘든 불쾌한 답답함이 간헐적으로 찾아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아보지만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고 중성 지방이 기준치를 조금 초과했으며 혈압이 살짝 높은 정도라 의사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몇 달 뒤 당신은 예전에는 쉽게 오르내리던 지하철 계단을 몇 칸만 올라도 숨이 가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 빠르게 걸을 때면 평범한 대화를 이어갈 힘조차 없고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며 갑자기 일어설 때마다 핑 도는 현기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나이 들매 따른 당연한 징후라고 늙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한국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위와 같은 증상들은 너무나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대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바닥 난방 배관 시스템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관이 새 것일 때는 뜨거운 물이 매끄럽고 조용하게 흐르며 집안 구석구석 온기를 고르게 전달하여 항상 쾌적하고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관 내벽에 얇은 찌꺼기 층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층은 놀라울 정도로 두꺼워집니다. 물은 여전히 흐를 수 있지만 속도는 예전 같지 않고 흐름도 불안정해져 집안 온도가 들쑥날쑥해지고 어떤 곳은 따뜻하지만 어떤 곳은 차가워집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배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우리 몸의 혈관 시스템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혈관을 젊게 유지할지 노화를 가속화할지를 결정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피로감, 가슴의 경미한 답답함, 무해해 보이는 현기증은 사실 혈관 내벽에 위험한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플라크가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아무도 원치 않는 심각한 건강 위기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몸이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과정에 필요한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 준다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은 식단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사소해 보이는 그 변화가 고지혈증, 혈압, 혈액순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식용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식품,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의 건강 이야기를 지켜봐 온 전문의 류호진입니다. 오랜 의료활동 기간 동안 저는 많은 한국인,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이 지방을 두려워하고 기름기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걱정스러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해로운 지방과 유익한 지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식단에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는 삼겹살 구이, 각종 면 요리, 얼큰한 찌개, 튀김, 간편한 가공식품 등 기름진 음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섭취하는 기름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지만 세포, 특히 혈관과 신경세포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지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남기철님이라는 환자의 사례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분입니다. 남기철님은 본래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매일 건강을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겨우 3층까지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춰야 했으며 가슴이 터질 듯 벌렁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집안의 난방을 최고로 올려도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검사 결과 남기철님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안전 범위를 넘어섰고 체내 염증 수치도 약간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기에 약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도 상태를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묻던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남기철님과 수많은 다른 환자들에게 좋은 지방이 몸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좋은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올리브 오일은 주방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식사는 주로 흰 쌀밥, 김치, 삶은 살코기, 국 종류였고 가끔 풍미를 위해 참기름을 몇 방울 넣은 샐러드를 먹는 정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담백해 보이는 식단이지만 실제로는 혈관 시스템의 원활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나며 혈관 내벽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제가 남기철님에게 올리브 오일과 일반 산업용 기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긴장감이 점차 풀리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놀라움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기철님에게 현재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창한 혁명을 일으키거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식단을 짤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하면 된다고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 유지해온 그 습관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지방을 적지 않게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왜 하필 올리브 오일인지 다른 기름은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매일 적은 양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답은 이 오일의 특별한 화학 성분과 독특한 분자 구조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그 작용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기철님과 다른 환자들의 회복 여정을 좀 더 공유하여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주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기철님을 다시 만났을 때 솔직히 저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재진료 시간은 저에게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올리브 오일의 냄새와 느낌이 익숙지 않아 조금 거북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그 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기상시 짓누르던 무겁고 우울한 기분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남기철님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즉각적인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훨씬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변했으며 더부룩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이 몸에 이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을 줄 줄은 몰랐다며 크게 웃었습니다. 남기철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갈망하는 올바른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의 증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르게 걸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 저를 찾아왔던 중년 남성 박종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시 심전도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너무 낮은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박종수님은 튀김 요리를 절대 먹지 않고 요리할 때 기름 사용을 최소화했기에 자신의 식단이 건강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기름 없이 고기를 굽고 흰 쌀밥을 많이 먹으며 기름을 넣으면 살이 찔까봐 식초와 소금만으로 간을 한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이 적이 아니라 좋은 지방의 결핍이 오히려 그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혈관을 남방배관에 비유했습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흐름이 뻑뻑해지고 배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들로 인해 쉽게 막히게 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은 혈관의 보습 크림 역할을 하여 내부 표면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강력한 화학 세정제와 달리 올리브 오일은 부드러운 클렌저처럼 작용하여 혈류를 안정시키고 위험한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저는 박종수님에게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먹고 점심 샐러드에도 한 숟가락을 추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더불어 매일 30분씩 적당한 속도로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약물을 쓰지 않는 제 처방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고지혈증 수치는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언덕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종수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신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여서 몰래 강도 높은 헬스장에 다니는 줄 알았다고 했다더군요. 그는 식용유 사용에 대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무릎 통증과 만성적인 수족냉증으로 겨울마다 고생하던 60대 여성 이선영님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선영님은 계속 무릎을 주무르며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관절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침대에서 내려오기 위해 한참을 마사지해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는데 이는 50대 이후 한국 여성에게 매우 흔한 만성 염증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식단을 점검해보니 그녀는 포도씨유만 사용하고 가끔 참기름을 조금 쓸 뿐 실제 필요량에 비해 지방 섭취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저는 지방이 심장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인 신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과 혈관을 파괴하는 은밀한 염증의 불씨를 꺼트립니다. 이선영님은
지방이 뼈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용매라는 제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익숙한 식습관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매일 먹는 미역국, 나물 무침, 비빔밥에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추가하면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고통스러웠던 첫 만남과는 달리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훨씬 가볍고 유연한 걸음걸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님은 아침에 관절 경직감이 사라졌고 무릎 통증도 상당히 줄어들어 오래 마사지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밤마다 시리던 손발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대신 몸 안쪽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던 영양소를 올바르고 충분하게 공급받은 몸이 스스로 치유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남기철, 박종수, 이선영님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치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수백 명의 사례 중 3가지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우리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인체가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심장과 관절뿐만 아니라 뇌와 소화기 계통에도 훌륭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이 특히 걱정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식용유 사용 습관을 바꾼 환자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뇌의 기능과 소화 기능의 개선이 매우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는 노년층이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증상이 너무 뚜렷해져 생활에 지장을 줄 때가 되어서야 털어놓거나 병원을 찾는 건강 문제입니다. 저는 매주 열쇠를 둔 곳을 잊거나 약속을 까먹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주로 노화나 삶의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언젠가 기억력이 쇠퇴해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빠르고 압박감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인지기능 저하는 점점 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어느 날 75세의 김미정님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언니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언니가 병을 앓게 된 이후 김미정님은 사소한 것을 잊을 때마다 유전적인 요인 때문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마트에서 잠깐 방향 감각을 잃거나 하던 일의 목적을 갑자기 잊어버려 머릿속에 무서운 공백이 생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경도인지 장애의 징후가 싹트기 시작했기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영양 상태를 알아보니 그녀 역시 뇌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매일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가 신경세포막 형성에 직접 관여하여 뇌의 유연성과 정보 전달 능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김미정님에게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신경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규모 과학 연구들은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이 노인성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올리브 오일이 뇌를 청춘 시절로 되돌려주는 불로초는 아니지만 노화 과정을 늦추고 신경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정님은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희망처럼 받아들이셨고 자연스럽게 일상 식단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나 좋아하는 나물,
두부 요리에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술을 섞어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짠맛이 강한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생선, 녹황색 채소, 견과류 섭취를 늘리며 매일 오후 가벼운 산책을 병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의학적 수치보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예전의 우울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밝은 표정과 생기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미정님은 아침마다 머릿속을 덮고 있던 안개가 거친 기분이고 잠도 훨씬 깊게 자며 중간에 깨는 일도 줄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장을 볼 때도 더 이상 당황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공포가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정님의 이야기에서 저는 많은 한국 노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또 다른 난제, 바로 만성변비를 떠올리게 됩니다. 흰 쌀밥 위주의 식사, 부족한 식이섬유, 맵고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노령이 소화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변비약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75세 최진수님이 바로 그런 경우로 그는 약을 분신처럼 늘 지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약의 도움 없이는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하고 배가 돌처럼 딱딱해지며 은근한 복통으로 고생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상 식단을 검토해보니 그 역시 살이 찌거나 심장병에 걸릴까봐 지방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룹에 속했습니다. 저는 최진수님에게 올리브 오일이 심장과 뇌뿐만 아니라 장을 부드럽게 하고 음식물을 유연하게 만드는 훌륭한 천연화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은 장 점막에 매끄러운 막을 형성하여 음식물 덩어리가 고통스러운 마찰 없이 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의 한겸증 성분은 만성 변비로 손상된 장 점막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이점입니다. 저는 저녁에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단호박, 시금치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함께 섭취하여 효과를 높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불과 3주 후 최진수님은 환한 미소로 진료실을 찾아와 매일 먹던 변비약을 상당히 줄였다고 알렸습니다. 배가 가볍고 배변이 규칙적이며 자연스러워졌고 예전 같은 복통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느끼는 상쾌함은 오랫동안 꿈도 못 꾸던 일이었는데 작은 변화 덕분에 현실이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에 적합한 지방을 공급하면 혈관뿐만 아니라 뇌와 소화기 계통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도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아무 양이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해야겠습니다. 담낭질환, 췌장염, 만성 설사가 있는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은 여전히 칼로리가 높은 지방이므로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이어져 애초의 건강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함,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있습니다. 남기철, 박종수, 이선영, 김미정, 최진수님과 같은 환자들은 몸을 올바르게 대우해 준다면 언제든 스스로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을 현실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오일을 선택하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영양 가치를 모두 잃거나 심지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쇼핑할 때는 라벨에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과 콜드 프레스드, 냉압착 문구를 항상 확인하세요. 이것이 귀중한 영양소를 가장 온전하게 보존한 종류입니다. 이 오일은 가공을 최소화했기에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기적의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병의 색깔입니다. 빛의 침투를 막기 위해 짙은 색 유리병이나 짙은 녹색 병을 선택해야 합니다. 빛은 올리브 오일 항산화제의 최대적이며 특히 대형 마트의 강한 조명 아래에서는 병이 충분히 어둡지 않을 경우 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대량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아끼겠다고 너무 큰 용량을 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 접촉으로 인한 산화가 조용히 진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오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3년 6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섭취할 때 오일이 항상 신선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관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요리할 때 편하려고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오일병을 두곤 하는데 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조리 열기로 인해 오일이 빠르게 변질되고 영양소가 파괴되며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곳은 직사광선과 열원을 피한 서늘한 찬장이지만 오일이 굳어버릴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는 절대 넣지 마세요. 주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투명한 유리병에 오일을 옮겨 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행동은 오일을 빛에 직접 노출시켜 영양소를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마음에 드는 오일을 골라 보관법을 익혔다면 다음 단계는 과학적이고 쉽게 일상 식단에 넣는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루틴을 제안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기 힘들다면 레몬 몇 방울을 짜 넣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뜨거운 물에 오일을 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높은 온도는 귀중한 영양소의 화학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 수 있지만 곧 아침 세수나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점심에는 느끼한 크림 소스 대신 올리브 오일로 샐러드를 버무리거나 데친 나물, 무침 요리에 뿌려 풍미와 영양을 더해보세요. 한국인은 양념 맛이 진하고 참기름 향이 고소한 나물 무침을 좋아하지만 소금과 고춧가루를 줄이고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면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유명한 비빔밥에도 고추장을 조금 줄이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으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러운 고소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구이, 찜채소, 두부에 오일을 살짝 뿌려 요리의 맛과 영양을 높여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중불에서 볶음 요리에 사용해도 안전하지만 고온에서 튀기는 요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빨리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며 천천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티스푼 하나로 충분하며 그 다음 주부터 밥숟가락 하나 분량을 하루 2번으로 나누어 늘려가세요. 적응이 되면 하루 1리큰술을 유지하며 3개월을 기다려보세요. 건강지표에 뚜렷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올리브 오일은 건강을 돕는 동반자일 뿐 모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매일 짠 음식, 단 음식을 잔뜩 먹고 붉은 고기를 과식하며 소파에 누워만 지낸다면 아무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목욕을 한다 해도 건강한 심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훌륭한 체스말 하나일 뿐 체스판 전체가 아닙니다. PREDMD나 유로라이브 같은 수백 건의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를 개선하며 나쁜 LDL은 낮추고 좋은 HDL은 높여주지만 소금이 혈압을 높이고 설탕이 동맥 경화를 일으키며 나쁜 지방이 낀 붉은 고기와 눕방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노력을 막아버린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이 한 번 사고 마는 물건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4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중해식 식단, 녹색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콩을 많이 먹고 적정량의 올리브 오일 하루 약 3-4큰술, 생으로 먹거나 마지막에 뿌리기, 고온 조리 피하기, 섭취. 규칙적인 운동, 주 150-1300분, 비싼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줄넘기만으로도 심장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매일 밤 7-9시간.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염증, 체중 증가, 심근경색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 측정, 혈액검사, 고지혈증, 혈당, 필요시 심전도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세요. 하노이의 어느 추운 겨울 오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찬바람이 병원 복도를 지나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던 날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거의 20년을 거주한 68세의 한국인 사업가 남기철 님이 18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첫 진료 당시 그는 창백했고 혈압은 170-100, 고지혈증 수치는 매우 높았으며 전형적인 협심증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타틴과 혈압약을 처방했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날 그는 카멜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직접 만든 한국식 떡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저에게 건네며 심장 수술을 받을 뻔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리브 오일 몇 숟가락만 더 먹으면 심장을 위한 보험은 다 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훌륭한 동반자이지만 제가 알록달록한 채소 샐러드, 매일 아침 서호 웨스트레이크, 주변을 45분 걷는 산책, 약 없이 자는 달콤한 잠이라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그가 덧붙인 말은 제가 수첩에 적어두고 나중에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천지개벽할 혁명이 아니라 매끼 식사 한 걸음 한 걸음 숨 쉬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오늘 저는 고기구이 대신 채소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택했고 제 심장은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역할이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주치의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매일 상기시켜 줍니다. 올리브 오일, 약물, 현대의학 기술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라는 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을 들고 이것만 마시면 건강해지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것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큰 그림 속의 귀중한 조각으로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그때 당신은 건강한 심장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부모님, 친지, 친구들과 공유하여 함께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일 선택법이나 심혈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며 나눌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